부인 리스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들린 소식은 정말 의아했는데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까지 건희사랑 팬카페에 공개됐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노방송? 이건 엄청 심각한 게 터진 건데 한두 차례가 아니고요. 네. 이 부속실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영부인의 공적인 영역 또 사적인 영역과 선을 그으면서 공적인 영역을 국가의 세금으로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대통령실 안에서 어떻게 운신을 하시는데 이게 공사가 섞여버리고 얼버무려지면서 거기다가 역대 처음으로 영부인 카페라는 이름으로 생겨버리니 뒤죽박죽 섞여버리니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지금도 영부인 지원실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만들어라. 그래야 책임 소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징계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책임감 있고 이럴 텐데 이게 지금 책임이 없는 이상은 사과해봤자 또 터질 겁니다. 누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죠. 당연히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데 건희사랑으로 전했을 땐 누가 유출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경호처에다가 이거를 물어본다? 이게 너무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고 비상식적인 답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은 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과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대통령 신분은 아니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뭐 법인카드 관련된 의혹은 뭐 수사받고 그것을 규명하고 하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부속실을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공세를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하는 야당에서도 만들라 그래요. 네. 대통령의 공약은 안 만들겠다는데 상관없다, 괜찮다, 만드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왜 안 하죠? 아니 오히려 그거 야당에서는 하게 되면 일정부터 예산 들어간 것부터 다 따져야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네. 게 지금 야당에서는 사적 채용이나 대통령실에 사적 발주 심지어는 무속과 관련된 의심까지도 계속 이게 끊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나 또 계속 나와요.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부속실이 뭔가 김건희 여사가 감시받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의 고집 같아요. 대통령은 나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자꾸 그 이야기 왜 꺼냅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네. 그 집안의 고위층이 여보 나 이건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말한 거지. 그분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노방송인이 알고 있기로는 누군가가 부속실을 설치하면 그건 안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니. 거예요. 부속실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예. 나는 본인이 싫다고 부속실 했을 겁니다. 싫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분석이죠. 네네.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죠. 네.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 그게 뭐 언론 보니까 뭐 7만 원인가 뭐 그런데 7만 8천 원이요. 7만 원 넘는군요. 하여튼 7만 원 넘는 그 돈의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사실 상당히 다른데 다른 차원이죠. 네, 이게 같이 견져지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부속실 문제가 요새 계속 기사 나오는 게 대통령 취임식 때 명단.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두고두고 부담이지 않을까요? 명단이 뭐 개인 정보를 이유로 파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원래 이게 대통령 기록실에 다 파기가 법적으로 될 보내야 일입니까? 경사스러운 날에 누구를 초대해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얘기가 두고두고 자랑이나 역사로 남겨야 어제 죠 우리 청취자 네. 중에 한 분이 평화방송 수위 조절하세요. 윤 정부 비판하면 압색 들어가 압수수색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 압색 수사기 네. 들어갔습니까? 네. 자 이제 유튜브 마무리하시죠. 네, 하고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국민들의 압색이에요.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죠. 민심이 네, 민심이 제일 무섭죠. 정조준에서 네. 이건 압색 당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취임식 때 명단 정말 정체불명의 참석자가 있다면 그 부분이 적절했는지라는 것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 따져볼 필요가.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명단이 없다라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호도 관련돼 있고 의전도 관련돼 있는데 그 명단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게 납득이 갑니까? 그러니까 있었는데 폐기했다고 없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야기를 네.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그걸 모르겠다. 모르겠고 그것을 뭐 개인정보 때문에 없앴다고 한다. 저는 과연 어떤 확인을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재난 대응할 때도 8월 8일 날 그 비가 호우특보가 예고됐던 시점에 기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자리를 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뭐 기자들도 당연히 그거는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취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보도 있었으니까 그 특히. 약속을 이행했다는 전제가 오랫동안 약속이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이게 행안부 장관도 뭐 막걸리 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지역에 막걸리 가서 마셨다. 군산 가서. 거기서도 비슷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차관이 갈 수도 있고 장관은 좀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보가 다 나온 상황이니까. 전 일반인도 네. 저도 8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뉴스 보면서 우리 평화방송도 기상 예보 하잖아요. 네. 그 내용 들으면은 그럽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 저도 스스로 위축이 됐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몸집이 큰데 우산은 작은데 어떡하지? 큰 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비를 하는데 그렇죠. 개인도 그렇죠. 네. 국가는 물난리가 나는 것에 대한 재난 대응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일 자체도 그랬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것도 네.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 답답할 거예요. 자기가 책임하에 예전에 역대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가끔은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에서도 오고 사회계에서도 오면 본인 책임하에 성과를 내고 잘못한 건 잘못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주요 비서관급 이상의 검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들 또는 검찰 출신. 그렇죠. 예, 수사관 출신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 아마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를 말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제기하고 싶어도 위에 두 분 네네네. 그분들이 대통령과 부인. 예, 커트라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 그리고 A를 물어봤는데 B를 얘기하고 B를 물어보면 C를 얘기해봤어. 이 답답한 상황이 김대기 실장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대통령실 안에서 약간의 각축전 같은 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감찰을 하고 뭐 감사원 실제 내부가 그렇죠. 네, 지금. 아니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실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에요. 소위 검찰 그룹하고 서초동 그룹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온 윤핵관의 추천을 받은 그룹이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김대기 실장도 아니 감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 감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는데 뭐 찌라시에서 뭐 건진법사가 어디 기업에 청탁을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그거 저기 우리한테 내용 보내라. 그런 거 문자 받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김대기 실장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정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루머나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팩트 체크 팀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은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더 잘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은 대통령실 리모델링이나 관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에서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명쾌하게 문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팩트 체크로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해명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가 없죠 지금. 국정조사 들어갔는데 협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건 네. 못 하는 건가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왜 후원 업체가 12억 그 계약을 수의 했고 계약으로? 네. 또 몇 시간 만에 더 문제는 그분들이 전문 업체고 경력이 있었다면
큰 공사인데 12억이면 나름대로 리모델링 주택공사치고는 전기를 끌었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무단 사용했다. 예, 그렇게 할수 그런,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들켰죠. 따로 창피하게. 예 네. 하나 발전기가 있든지.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마음들이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고 이걸 곧 민심이라고 부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노정렬 방송인 말씀하셨듯이 민심이 진짜 무서운 거다라는 걸 그럼요. 기억해 호랑이에요. 호랑이죠. 호랑입니다. 네, 호랑이. 응. 호랑이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요새? 네, 하여튼 동물원에 한번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 말고요. 아니 권한 있는 그분을 분들, 네. 그래서 엑소가 있었잖아요. 어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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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정렬 방송인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